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의 오토바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베트남의 이제 퇴근 시간, 퇴근 시간 모습인데, 요 위에가 이제 차도입니다. 요 밑에가, 사진의 밑에 부분이 인도입니다. 퇴근 시간에 보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거의 구분이 없죠. 그 정도로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 인구 1000명당 그 오토바이 수를 기록한 그래프인데, 베트남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탑 3에 이제 아시아 국가가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1000명당 거의 35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330대,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250대. 다음은 베트남의 인구 구조입니다. 인구 구조 밑에 그래프를 보면요, 일단은 이제 평균 연령이 거의 한 30대, 30대고, 그 2018년도 기준으로 출생률이 1.96%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도시의 그 거주 비율이 계속 상승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 인구는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 9,600만 명. 우리나라가 이제 5천만 명이 좀 넘죠. 우리나라의 거의 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의 이제 오토바이 현황을 보면 이제 거의 인구가 이제 9,700만 명 정도 되는데, 오토바이가 거의 4,600만 대, 그러니까 인구 2명당 1명꼴로 오토바이가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인도, 그리고 중국, 인도네시아 다음에 베트남이 세계 4위입니다. 오토바이 대수가. 근데 이제 그 중국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상당히 많죠. 거의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13억이 넘고, 인도도 이제 거의 2억이 넘죠. 그거에 비하면 이제 베트남이 상당히 오토바이가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통계에 보면 하노이에 그 570만 대, 그리고 호치민에 850만 대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등록된 오토바이 수입니다. 그리고 그 대도시에 이제 거주하는 베트남인 80% 가까이가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판매 수는 거의 1년에 3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왜 유독 그 베트남에 이제 오토바이가 많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급격한 도시화입니다. 그러니까 1995년도에 이제 도이머이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개혁개방 정책을 하면서 빠르게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됐고요. 주로 이제 그 호치민하고 이제 하노이에 많이 이제 치중이 되는 편이죠. 그리고 인구 호치민하고 하노이가 인구 1000만 명이 되는 대도시로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대중교통.
상당히 대중교통이 열악한 편이고요. 대중교통이라고 해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 도착 시간이나 아니면 그 시간대에 이제 딱딱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시간대에 이제 고객이 승차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기를 했다가 그 차량이 오면 이제 탑승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시간대가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이제 뭐 모니터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느리고 그리고 또 안 오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불편한 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소득 수준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2,500불이기 때문에 2,500불 가지고 이제 그 이동 수단으로 그 사용할 만한 게 이제 오토바이가 이제 최적화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도로가 좁고 그 아직 이제 그 도로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도시의 이제 그 중앙 부분 그 외에는 이제 많이 열악한 편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혼다의 그 빠르고 철저한 그 현지화. 그러니까 일본 업체가 이제 그 도이모이 정책 1995년도에 이제 도이모이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개혁 개방이 되면서 일본 업체가 대거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현지화에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다나 미쓰비시, 야마하 이러한 오토바이가 베트남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 지프니라고 있죠. 지프차를 약간 이제 바퀴 바퀴가 3개짜리인 지프니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 태국에도 아마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이동을 하는 편인데, 베트남은 이제 그 바퀴 3개 달린 그 오토바이를 개조해가지고 바퀴 3개 달린 그 차량은 어떤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삿짐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이제 공사 현장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짐을 이동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게나 아니면은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이제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이렇게 많이 이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이제 하나의 베트남에 이제 오토바이가 많은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베트남의 이제 오토바이 판매 동향을 보면요, 매해 거의 한 300만 대 정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래프인데, 그 전년 대비 성장률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매해 300만 대 정도 판매되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트남의 이제 그 회사, 일본계 회사, 베트남의 오토바이 점유율이 거의 90%가 일본계 회사이기 때문에 혼다하고 야마하, 보면 이제 그 전체는 이제 혼다가 그 거의 7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야마하가 20%, 요걸 이제 합치면 거의 90%가 되죠. 그리고 치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혼다가 70%,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다가 이제 85%, 그리고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야마하가 23%, 그리고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11%, 이렇게 해가지고
혼다하고 야마하가 베트남의 거의 90%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한 그 오토바이 회사가 혼다, 스즈키, 야마하 이렇게 이제 그 세계 베트남 그러니까 일본계 회사인데 그러니까 탑 5를 보면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의 업체인 이제 피아조, 그 다음에 대만 업체의 SYM 이렇게 해서 베트남에 이렇게 진출해 있습니다. 보시면 혼다가 2018년도 기준으로 70%, 그리고 야마하가 2018년도 기준으로 20%입니다. 둘이 합치면 이제 90%죠. 요거는 이제 그 오토바이 등록증입니다. 보시면 이제 등록증에 보시면 이제 그 구입자 여기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지워져 있는데 주소하고 그 이름하고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엔진 넘버하고 밑에 이제 혼다 이제 브랜드 나와 있고요. 네, 이륜이고 그 다음에 색상 빨간색이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CC 이렇게 이제 그 차량 그 오토바이 넘버 이렇게 이제 등록증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등록증이 없으면 이제 벌금을 꽁한테 걸리면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토바이 면허증입니다. 견본인데 이게 이제 그 외견상으로만 보면 차량 면허증하고 이제 오토바이 면허증하고 구분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여기 이제 A1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A1, A2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오토바이고요. B1, B2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 차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는 이제 뭐 이름, 뭐 그 생년월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만기일이 그 뭐 무제한이라고 이제 그래서 한번 이제 따면 이제 뭐 어떤 기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의 번호판을 보면요. 그 하노이 보면 이제 하노이의 번호가 이제 오토바이나 차량이나 다 똑같습니다. 29번부터 시작해가지고 30번, 31번, 32번, 33번, 그리고 40번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번호가 이제 하노이 번호고요. 대개 보시면 이제 오토바이나 이제 차량을 보시면 앞에 보시면 29나 30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번호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41번 그리고 50번부터 이제 59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범위로 보면 이제 호치민이 하노이보다 더 범위는 크죠. 그리고 다낭이 이제 43번 여기 쭉 보면 이제 뭐 선나가 26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오토바이 사진인데 29번부터 시작되죠. 요거는 이제 29번부터 시작된다는 건 이 오토바이가 이제 하노이 오토바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동차 번호인데 여기 30번이죠. 30번 A로 시작되면 요게 이제 하노이 등록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기 오토바이에 대해서 한번 잠깐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나 호치민이나
그 2030년도, 지금이 올해가 이제 2020년도인데 앞으로 10년이죠. 예. 10년, 앞으로 10년가 앞으로 10년 동안에, 예, 오토바이를 지역마다 아니면 구역마다 이렇게 이제 뭐 시간대별로, 예, 운행을 금지하는 그러한 그러한 규제 정책을, 예, 수립해 가지고 지금 공표를 했습니다. 공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추진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몇 번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됐던 그러한 정책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2023년도에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기 오토바이가 그 이제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모니터에서 보면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큰 그 오토바이 회사에서 그 방수가 잘 된다는 걸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홍보 영상, 그 이제 홍보 영상이고요. 그리고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베트남 거리에서 침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베트남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경우가 이제 집중호우가 이제 많이 내리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수위가 이렇게 팍 올라가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 전기 오토바이 그 동향을 보면요, 일단 그 베트남 업체도, 예, 많이 이제 그 만드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산 브랜드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또 그 한국이나 아니면 뭐 대만, 예, 오토바이도 이제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MBI라고 이제 그룹이, 예, 거기서 이제 그 세 가지, 예, 전기 오토바이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제 그 오토바이 시장률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일본 업체 이제 혼다가 높은 편이고, 또 전기 오토바이도 혼다에서 또 많이 이제 그 점유율을, 예,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기 오토바이를 한번 보면요, 요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자이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만 업체에서 출시한 건데, 그 소매 가격이 이제 660불, 네. 그러니까 660불, 그리고 뭐 800불, 그리고 뭐 1000불 이상 이렇게. 생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고요. 모터는 이제 700W, 그리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60km, 70km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베트남 업체인데 이제 피가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거의 위에 자이언트 업체하고 비슷하게 640불. 요거는 이제 그 모터 그 와트수가 이제 800W입니다. 그리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위에 하고 자이언트 업체하고 비슷하게 60에서 70km. 다음에가 이제 베트남의 이제 빈파스트라는 빈그룹에서, 예, 운영하는 업체인데, 여기서 이제 그 두 개의 모델을, 예, 출시를 했습니다. 클라라라고 해가지고 그 A2하고 클라라 모델이 있는데 둘 다 이제 1000불, 1100불 정도 됩니다. 금액이 이제 적은 편이 아니죠. 대신에 이제 디자인이 이제
일본계 업체 혼다, 혼다 모델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대 속도가 이제 50km고요. 50km면 뭐 하노이나 호치민 대도시에서 주행하기에는 크게 뭐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지는 이제 물론 이제 베트남이고요. 빈파스트가 이제 베트남 업체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보실 게 이제 베트남 업체하고 그 일본계 혼다. 보면 이제 그 혼다 업체 모델이 이제 모노고요. 베트남의 이제 DK 바이크 알마젯. 이게 이제 금액은 이제 그 알마젯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불 가까이 되고요. 혼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1000불 가까이 되죠. 대신 이제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타의 이제 와트수가 알마젯 같은 경우에는 이제 1kW고, 그 다음에 그 일본 혼다의 모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0W. 그래서 이제 금액 차이가 약간 나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이제 40에서 50이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이제 100km입니다. 물론 이제 이 금액 차이가 그 혼다께 이제 비싼데, 이런 데 보면 이런 이제 1회 충전 거리가 이제 짧은 거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글쎄요,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위에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살이 없죠. 살이 없고, 그런 대신에 밑에 보면 이제 혼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디자인 면이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디자인 면에서 이제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본 업체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둘 다 이제 베트남 업체인데, 하나는 이제 엠비코에서 만든 거고, 하나는 이제 에스페로에서 만든 건데, 디나하고 그 다음에 디텍 에스페로 모델명이고요. 엠비코에서 만든 거는 이제 560불, 그 다음에 에스페로에서 만든 거는 이제 750불. 보면 이제 1회 충전 시의 거리는 이제 800km고, 80km고, 그리고 이제 에스페로는 이제 60에서 70km. 비슷하죠. 모터는 이제 에스페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W. 생산지는 이제 디나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 다음에 에스페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입니다. 이러한 모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운행되는 이제 버스 있죠. 그 버스를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하노이나 호치민에서 운행 중에 있는 거고요. 하노이나 호치민에서 이제 자가 운전을 하면서 평균 이제 속도가 거의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10km 정도 되는데, 요 BRT 같은 경우에는 20km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베트남에 이제 10개의 지하철 노선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하노이의 노선 계획입니다.
그 2050년까지 예, 노선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노란선 있죠? 예, 노란선이 이제 그 EA 호선인데 그 작년이죠? 예, 작년에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리고 3호선인데 3호선은 이제 2023년 앞으로 3년 남았죠. 이것도 이제 원래 이제 완공 완공 연대가 202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지연이 돼가지고 이 3호선에 이제 참가했던 한국계 업체가 이제 포스코하고 대림산업인데 그 지연되면 이제 그만큼 또 인건비가 그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연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 베트남 그 관련 업체하고 그런 대금 지급이 지연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이제 골드마크하고 비논 가든이야 이렇게 해서 낀마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꺼우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노선이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이제 건설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지하철은 이제 지하로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 지하로 하게 되면 이제 공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도로 위에 이렇게 가교를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방법을 택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노선이 많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0년도 8월 6일 날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위에 부분에 이제 지하철 노선이 있는 거죠. 3호선입니다. 요 이제 베트남 지하철 역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0년도에 프랑스 업체가 이제 건설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EA호선은 이제 중국 업체가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EA호선은 이제 2019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개통을 했고요.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대부분 이제 계획적으로 나와 있죠. 1호선부터 이제 10호선까지. 그러니까 지금 EA호선이 이제 개통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개통이 된 건 아닙니다. 보면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노이 시내에서 는까지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이 이제 한 12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EA호선은 깐린에서 엔응어이까지 이제 노선입니다. 여기도 이제 비슷하게 역은 거의 한 12개 정도 되고요. 베트남 지하철은 아직 갈 길이 멀죠. 호치민 노선은 이렇고요. 이곳은 이제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메트로가 아니라 이제 참하고 이제 모노레일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제 실행이 될지는, 왜냐면 이제 참하고 이제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호선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참은 이제 1, 2호선, 그다음에 모노레일은 이제 참이 1호선이죠. 모노레일이 이제 2, 3호선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이 뭐냐면 이제 시가전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가전차. 요거는 이제 북한에도 있죠. 한국에는 뭐 1960년대, 50년대에 있었나요? 그 장군의 아들에 보면 그 김두한이 그 하야시 일패하고 싸우기 전에 이렇게 못 모르고 이제 그 이 시가 열차 참에서 이제 내렸는데 그 앞에 이제 그 하야시 일패가 이렇게 딱 있는 그 영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모노레일은 이제 말 그대로 레일이 이제 하나입니다. 가운데 이제 하나인 거. 그리고 그 레일이 이제 아래에 있는 레일이 있고 위에 있는 레일이 있고, 이렇게 이제 매달려서 이렇게 이제 트레이라고 하죠. 트레이처럼 이렇게 매달려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운행되는 이제 모노레일이 있고, 요거는 이제 레일이 이제 가운데 하나에 이렇게 이제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오토바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참신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